저는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뭔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뭐 부모님이 말려도 하는 게 성형인데 제가 뭐라고 말리겠습니까? 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인 성형수술에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 목적인 성형수술이라거나 부정교합이 너무 심해서 면 음식조차도 못 먹고 그런다면 당연히 해야겠죠. 또 평생에 뭐 컴플렉스라든가 불편함이 있다면 성형을 하는 게 맞겠죠. 그것으로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말이죠. 제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미용적인 성형수술이에요. 그냥 단순히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그런 수술이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여자 5명 중에 1명 또는 3명 중에 1명이 성형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유독 제 주변에 많아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3명 중에 1명이 아닐까 싶어요. 남성분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남성분들도 뭐 성형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남자는 성형수술이 워낙에 통계가 적어서 이야기를 하기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성형수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황당했던 말이 쌍꺼풀 수술은 뭐 기본이어서 성형을 한 게 아니래요. 그리고 뭐 입술, 눈 밑, 코 보형물, 주사, 필러 또는 보톡스는 시술이래요. 시술이라서 성형수술이 아니래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러면 성형수술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전부 다 뭐 피부과 관리죠. 이게 다 성형수술이 아니면 뭐예요? 성형수술이 맞죠. 제가 성형수술에 부정적인 건 아무래도 부작용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형수술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20대부터 40대까지의 그런 미모를 압축시켜서 시간을 당겨 쓰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어요. 20대에 성형수술을 하면 20대에서 25살까지는 예쁘다는 소리를 엄청 들을 거예요. 그리고 예뻐지죠, 실제로도. 계속, 근데 이제 계속 주사랑 보톡스, 성형으로 계속 평생을 다듬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끌어온 시간의 아름다움이 모두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일종의 악마와 계약을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성형을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한편으로. 흔히 말하는 뭐 인플루언서 또는 VJ, 유튜버 같은 그런 얼굴은 얼굴을 파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려면 얼굴이 예쁠 수밖에 없고 예쁜 게 아무래도 시장성이 더 있겠죠. 그래야 돈을 조금 더 편하게 벌 수 있으니까. 취업도 그래요. 똑같은 스펙에 두 사람이 있다면 한 살이라도 어리고 예쁜 사람을 회사에서 선호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건 그 사람의 인간 자체의 얼굴의 개성이 다 으깨져 버려요. 애초에 완벽에 가까운 얼굴이라는 게 있지만 완벽한 얼굴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 인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아닌 인간은 얼굴에 모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흑인의 경우에는 아무리 잘생긴 흑인이라고 해도 콧구멍이 너무 커요. 또 코가 되게 두껍거나 뚱뚱해요. 백인은 코가 너무 크거나 길거나 코의 두께가 너무 얇거나 또 T존 뼈가 너무 깊게 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너무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동양인의 경우에는 코가 너무 작거나 콧대가 너무 낮죠. 인종별로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에 아무리 잘생기고 예쁜 연예인들도
단점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떤 연예인을 말씀하셔도 저는 다 단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눈이 짝짝이라든가 콧대가 내려갔다든가 코 구멍의 각도, 뭐 콧볼이 너무 두껍거나 콧볼이 뭐 휘었거나 이상하다거나, 뭐 완벽한 얼굴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뭐 우리나라에 흔히 뭐 3대 뭐 잘생긴 미남 배우, 뭐 3대 미녀 배우, 그래도 다 어디 하나씩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문제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점을 잡으려고 성형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이 무너져 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보톡스를 맞거나 뭐 코를 높이면 그냥 코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코가 1cm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 전체의 얼굴의 피부가 1cm만큼 살짝씩 올라가는 거예요. 피부가 당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볼도 마찬가지고 이마도 마찬가지죠. 이마가 뭐 2cm, 3cm 보형물을 넣어요. 그럼 피부가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피부가 보형물 모양대로 더 늘어나고 팽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부가 약간씩 이상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인상이 바뀌는 거죠. 눈을 크게 수술을 해요. 그러면 얼굴에 비해 눈만 너무 커져요. 그러니까 코도 하고 얼굴에 뭐 볼살을 없애기 위해서 지방흡입을 하고, 얼굴을 또 줄이니까 눈이 너무 커 보이면 오히려 눈을 작게 수술을 하기도 하고, 뭐 앞트임 뒤트임, 뭐 그리고 눈에 애교살을 넣기도 하고. 근데 그 애교살도 좀 징그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걸 다시 다듬기도 하고, 수술을 하면 할수록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얼굴에 맞는 얼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움이 인위적으로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막상 별거 없어요. 눈, 코, 입, 피부, 눈썹, 머리카락, 이게 거의 얼굴에 다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조화롭게 있냐에 따라서 단점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인들 보면 잘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구별을 못 하겠어요. 뭐 무인사진관 보면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크게 사진 찍어서 붙여놓은 게 있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보면 서양인들이 왜 동양인들이 다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은 뭐 군대 생각하시면 다 거기서 거기겠죠. 물론 뭐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죠. 또는 뭐 중학생 때 안경 쓰고 키 작은 애, 또는 뭐 뚱뚱하고 웃긴 애, 조용하고 장난치는 애, 이런 애들 생각해 보면 어느 학교든 그런 애가 있고 다른 반에 한 명씩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분위기가 뭐 다른 거겠죠. 그거 외에도 뭐 인스타에 뭐 바디빌더들, 뭐 미인 미남 대회 이런 데서도 얼굴들을 보면 되게 다 비슷해요. 왜냐면 뭐 그러니까 병원도 아무래도 유명한 병원을 가요. 성형수술 하는 그 병원을, 유명한 병원을 가면 그 유명한 병원에 있는 의사가, 그 의사는 자기 기준에 맞는 그 미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그 병원이 유명하니까 가기 때문에 그 의사의 미의 기준에 맞게 수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똑같아지기가 더 쉽죠. 뭐 다른 병원에서는 뭐 코가 1cm, 2cm가 뭐 미의 기준인데 잘하는 병원은 0.5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병원을 갔던 사람은 모두가 거의 0.5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인스타그램에 뭐 미남, 미녀 이런 사람들을 봐도 뭐 어플의 보정이나 뭐 이런 보정 저런 보정이 다 합쳐져 있긴 해도 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비만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저도 지금 비만이지만 살이 찌면 얼굴이 살이 찌거든요. 얼굴도 살이 같이 쪄요. 그러면 얼굴이 뚱뚱해지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살에 갇힌단 말이에요. 살에 덮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겨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턱선이 사각이고 누구는 뭐 둥글고 광대가 있고 없고 하지만 살로 인해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형도 똑같은 게 크게 보면 사실 눈, 코, 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입술이 통통하고 성형수술을 하면 이 세 가지만 다 똑같이 하면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썹도 사실 그때그때 유행에 따라서 다르지만 눈썹 모양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뭐 똑같이 일자 눈썹을 하면 다 그냥 비슷해 보여요. 실루엣 자체가. 그게 사실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음, 여자 아이돌이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여자 아이돌의 와이프라는 그런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여기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멤버들이 5명이 다 다르게 있거든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랑 옷이랑 화장만 똑같이 했는데 5명이 다 똑같아 보여요. 여자 아이돌의 와이프라는 노래입니다. 다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래서 외모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미모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끊임없이 성형을 계속 반복해요. 그 완벽을 찾아가는데 그 완벽이라는 게 답이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예쁘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안 예쁘면 안 예쁜 건가 싶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10명한테 물어봐도 10명이 다 예쁘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럼 못생긴 건가? 그리고 100명, 1000명, 몇 명까지 만족을 시켜야 되냐는 거예요. 애초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뭐 유행 따라서까지 성형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만 봐도 그렇고, 문제는 여러분이 성형을 해도 어차피 연예인처럼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얼굴은 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보세요. 다 똑같이 생긴 얼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희소성이랑 미모의 가치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단순하게 팔로워 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 인스타그램에 어울리는 성형 엄청 하고 예쁜 얼굴이랑 조금 성형한 그런 얼굴이랑 성형을 안 한 것 같은 그냥 평범한데 조금 예쁜 그런 이제 뭔가 귀여운 얼굴인 사람들을 보면 팔로워 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한 성형한 얼굴, 누가 봐도 예쁜 그런 과한 성형한 얼굴이 팔로워가 몇백만 명 될 것 같지만 의외로 이런 사람들은 팔로워 숫자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형이 좀 적거나 자연스러운 성형한 얼굴 그런 경우에는 100만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모라는 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빌더들 보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정교하거든요. 둔한 것 같으면서도 정교한 게 이상하거나 불편한 걸 되게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 같지 않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긴 예쁜데 마네킹 같은 거예요. 마네킹. 마네킹은 당연히 예쁘잖아요. 근데 마네킹이 아름답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솔직히.
좀 꺼려지잖아요. 징그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도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성형을 한다고 해서 칼이나 장원영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카리나님, 뭐 장원영님 같은 얼굴이 된다면 성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거 이해됩니다. 저도 차은우 얼굴이 된다 그러면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솔직히. 문제는 안 된다는 거고, 만에 하나 된다고 해도 카리나님, 장원영님이 아이돌로서 성공을 한 거지 일반인으로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둘이 아이돌을 안 했으면 카리나는 그냥 예쁜 대학생이었거나 장원영은 예쁜 카페 알바생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카리나급, 장원영급이라고 불리는 예쁜 얼굴이 된다고 한들 능력이 없는 이상 그냥 뭐 카리나 닮은 뭐뭐뭐, 장원영 닮은 뭐뭐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예뻐서 나쁠 건 없죠. 근데 카리나 닮은 9급 공무원, 뭐 카리나를 안 닮으면 어때요? 그냥 9급 공무원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데. 또한 외모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듯이 취향도 다 다르고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외모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장원영님, 카리나님만 해도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장원영님은 뭔가 긍정적이고 청순하고 귀여운 느낌이죠. 근데 카리나님은 뭔가 섹시하고 파워풀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둘 중에 누구를 좋아해도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매력을 좋아하냐 이거의 차이죠. 남자도 똑같아요. 마동석 배우님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봐서 잘생긴 얼굴일까요? 마동석님이 잘생긴 얼굴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하기에는 사실 애매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못생겼다가 맞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좀 들어봤어요. 그러나 남자다운 얼굴, 멋있는 얼굴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다운 얼굴이라는 말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마동석님 얼굴이 여성스럽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려고 해도. 멋있는 얼굴이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도 있죠. 그런데 남자는 남자다운 얼굴이라는 것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여자가 여성스러운 얼굴,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차은우님을 예로 들면 누가 봐도 잘생겼죠. 그런데 남자다운 얼굴이냐고 했을 때는 미소년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성스러운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같다는 게 아니라 여성스러운 느낌이 있다. 멋있는 얼굴이냐고 했을 때는 멋있죠? 멋있는데 뭔가 예쁘잖아요, 얼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멋이 좀 반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미가 조금 반감이 되는 거죠. 왜냐면 예쁘게 생겼다는 느낌이 강해서. 손석구 배우님, 제가 손석구 배우님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데 잘생긴 얼굴이냐? 약간 애매하죠. 왜냐면 이제 너무 눈이 작고 약간 찢어진 눈상이고 부드러운 듯 하면서 얼굴이 좀 밍밍해요. 되게 밍밍하게 생겼죠. 그럼 남자다운 얼굴이냐? 남자답죠. 남자답게 생겼죠. 멋있냐? 멋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멋있고 남자다워요. 그러면 잘생기진 않았는데 남자로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저는 3명 중에 마동석님 배우랑 가까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무섭다는 말, 못생겼다는 말, 잘생겼다는 말 다 들어봤어요. 남자, 여자 모두한테. 남자답게 생겼다. 잘생김의 기준이라면 그러면 저는 제 얼굴이 잘생겼다가 되는 거고, 이제 차은우님 같은 누가 봐도 잘생긴 미소년 같은 얼굴이
잘생겼다의 기준인 사람이 저를 본다면 저는 당연히 못생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말을 왜 했냐면, 여러분이 성형을 하던 하지 않던 당신을 어차피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한 배우님들한테도 못생겼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당신을 예쁘다고 해줄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연예인들 보세요. 성형 과하게 한 연예인들 30대 중반 40대 되면 다 얼굴이 흘러내려요. 보정을 해도 막 기괴해요. 왜 기괴할 수밖에 없냐면, 그러니까 사람이 웃으면 입꼬리가 올라가고 눈꼬리가 내려가고 이제 보조개가 생기거나, 보조개가 없으면 입 쪽에 나이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입 주름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보톡스, 보형물 이런 게 얼굴에 들어가 버리면 표정 자체를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래서 갈수록 배우들도 개성 있는 얼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남자 중에서 또 구교환 배우님이라고 있어요. 남자 배우님은 그 구교환 배우님을 좋아하고요. 여자 배우님 중에서는 박소담 배우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두 배우를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는 또 이유가 개성이 있어요, 얼굴이. 뭐 욕심이 없었겠어요, 솔직히. 두 분도 이제 코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눈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무조건 욕심이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안 했으니까 더 그게 빛나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주변에 다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표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미남 미인 배우는 아니죠. 그래도 전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배우로서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해요. 얼굴만 예쁜 그런 배우들보다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그런 성형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얼굴만 보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면 당신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 그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아름다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얼굴을 수술하지 말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네이버 폼으로 만든 링크에 들어오셔서 고민 상담 또는 해줬으면 좋겠는 주제를 보내주신다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글을 쓰고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